네, 안녕하세요. 위너의 애플파이 연민아입니다. 여러분, 5월 2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2019년 5월 2일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의 대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서거한 지 500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원래 몰랐는데 연락하고 지내는 기자님께서 링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보고 알았어요. 덕분에 제가 이번에 원래 일주일에 제가 영상을 하나씩 올렸죠. 그런데 이번 주에는 특별히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다 다빈치 서거 특집으로 다빈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다빈치 작품의 경제적인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한국에서, 특히 서울에서 가장 핫한 작가는 데이비드 호큰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가가 우리나라에 왔다고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돼서 막 주말마다 제가 시립미술관에 도슨 타러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평소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데이비드 호크니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가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사실 좀 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가는 데이비드 호크니가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빈치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가 이유 첫 번째. 사실 살아있는 작가만 놓고 따졌을 때는 데이비드 호크니가 가장 비싼 작가가 맞습니다. 네, 원래 1위가 따로 있었죠. 원래 생존 작가 1위는 제프 쿤스였어요. 제프 쿤스의 풍선개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게 5개 색깔이 있고 그 중에 오렌지색 풍선개가 2013년도 11월 뉴욕 크리스티에서 얼마야? 5,840만 달러에 낙찰이 돼서 생존 작가 1위를 차지했고, 그 1위 자리를 6년 동안 지켜왔었는데 데이비드 호크니가 이제 훅 치고 들어온 거죠. 데이비드 호크니의 예술가의 초상이라는 작품이 2018년도 11월 15일 날 뉴욕 크리스티에서 전화항찰로 낙찰이 됐는데요.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 9,031만 2,5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0억이 넘는 1,020억 정도의 낙찰이 돼서 생존 작가 1위는 호크니가 맞습니다. 그러나 미술시장 전체를 놓고 따졌을 때는 호크니가 아니라 다빈치가 1위예요. 호크니 1,000억 가지고 다빈치 작품 못 사요. 그러면은 얼마에 살 수 있느냐? 적어도 5장은 가지고 와야죠. 그동안 미술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가 된 작품은 바로 다빈치가 1500년경에 그린 걸로 추정이 되는 살바토르 문디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요, 2017년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 나왔었고, 그때 얼마에 낙찰됐냐면 4억 5,030만 달러에 낙찰됐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40억 원 정도가 되네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님이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제 상반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으로는 축복을 내려주고 왼손으로는 크리스탈 보주를 잡고 있는 그림인데, 원래 1위가 누구였냐면은 뉴욕의 추상 표현주의를 대표하는 작가죠. 윌렌드 쿠닝의 인터체인지라는 그림이었어요. 얼마에 낙찰됐냐면 찾아놨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참고로 그림값 얼마인지 그거 순위 같은 거 궁금하면은 구글에다가 더 most expensive paintings in the world라고 치면은 나와요. 그래서 인터체인지가 300밀리언이면은 300밀리언 달러면 3억 달러죠.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은 3천억 좀 넘게 그렇게 낙찰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 다빈치 위험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사실 살바토르 문디가 지금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기사 검색해보니까 우리나라 언론에는 아직 이 기사가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타임즈를 돈 내고 구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5천억까지 할 작품은 지금 아니라는 그런 학자들의 의견이 있단 말이죠. 아직 한국에 알려지지 않은 이 고급 정보를 요걸 좀 정리를 해가지고
왜 지금 이 작품이 떠들썩한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굳이 살바토르 문디가 없더라도 다빈치는 미술시장에서 1위가 맞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모나리자 때문이에요. 모나리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나리자는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이죠. 이 작품이 제일 비싸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얼마냐고요? 얼마인지는 저도 몰라요. 어이가 없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냐? 이게 미술시장에 나온 적이 없어요. 다빈치가 프랑스에서 죽었죠. 프랑스의 왕이었던 프랑스와 1세의 품에 안겨서 서거를 했는데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프랑스 왕실에서 이 그림이 나간 적이 없어요. 그림이 팔려야 저 그림이 뭐 얼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거는 정확히 얼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작품이 가장 비싸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보험금 때문이에요. 이 모나리자의 보험금이 1962년도에 책정이 됐는데 기네스북에 올라서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림들보다도 지금 보험금이 가장 비싼 그림이기 때문에 단연 1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 보험금은 얼마냐? 이 그림이 처음 1962년도에 보험금이 책정됐을 때는 1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술관에 누가 와서 그림을 훔쳐가거나 아니면 그림이 누군가에 의해서 훼손이 됐을 때 보험사에서 미술관에 지불해야 될 금액이 바로 1억 달러였죠. 사실 지금 그게 62년도잖아요. 지금 2019년도고. 그러니까 벌써 이게 뭐 한 몇 년이에요? 50년이 넘게 지났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물가 인상이 됐고 인플레가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인플레를 적용했을 때 국제적인 기준으로 좀 적용을 했을 때 얼마가 되냐면 정확히가 아니라 약 8억 3천만 달러가 되네요. 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 돈으로 9,500억 원이 넘습니다. 이제 뭐 몇 년만 있으면은 1조 원에 가까워지겠네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보험금이 비쌀까? 사실 루브르에 가보면은 작품이 어마어마하죠. 저는 루브르 가면은 그 하루에 다 못 봐요. 이제 뭐 파리랑 좀 안 좋은, 개인적으로 안 좋은 감정이 생겨서 언제 또 갈지는 모르겠지만 루브르가 일단 관람실이 4층으로 되어 있고 한 층 보는데도 하루가 꼬박 걸려서 저는 가면 한 4일에 나눠 보거든요. 루브르 작품 수가 한 38,000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근데 그거 다 봐도 기억도 안 나요. 10개를 봐도 한 3개가 기억이 날까 말까 하는데 38,000개 뭐 다 본다고 해서 저도 처음에는 욕심 부려가지고 막 루브르에 있는 걸 모두 다 알아버릴 것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전투적으로 작품을 보고 그랬었는데 기억도 안 나요. 머리에 남는 거 몇 개 없어요. 그 많은 작품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모나리자 보러 가는 거거든요, 사실. 루브르가 출입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어디로 들어가도 모나리자 찾기가 쉬워요.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결국 모나리자가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모나리자가 루브르만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프랑스 관광산업을 먹여 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인 가치가 굉장히 또 높습니다. 모나리자는 물론 미술사적 가치도 너무너무 높죠. 사실 미술 시장에서 가치가 높다고 해서 미술사적으로도 가치가 높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평행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영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살바토르 문디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작품이 어째서 지금 진품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중이 아니시면 구독 해주시고 구독 중이시라면 알람이 켜져 있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